자, 2425 그리고 2526 네. 빅 6 플러스 1 요거 비교를 해볼 텐데 네. 미드필더입니다. 그렇죠. 일단 리버풀부터 가시죠. 4-2-3-1과 4-3-3을 유연하게 혼용을 했고 맥칼리스터, 흐라벤베르흐, 소보슬라이. 여기가 이제 주전조죠. 그렇죠. 네. 이 주전조 3명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커티스 존스 얼마 전 세네갈전 때 볼크에다가 실점을 하더라고요. 봤어요. 못 본 걸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실수이기 때문에 네네. 주전 자리에서 잠깐 우리가 벗어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우승을 이끈 중원입니다. 그죠. 활동량 많고 기술적으로 우수합니다. 맥칼리스터는 그냥 저는 현대축구의 만능형 미드필더라 생각을 하고 맞아요. 흐라벤베르가 이런 활약을 하면서 리버풀의 고민이었던 삼선 문제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흐라벤이 터진 거.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미드필더의 안정 덕분에 네. 나왔던 강력한 공격력 그리고 뛰어난 전술이에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측면은 반대로 흐라벤과 맥칼리스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의 집중 견제 그러다 보니까 취약할 수 있고 부상 등의 리스크가 나와선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불안함이 있고 소보슬라이가 투박해요. 좀 아쉽죠? 예, 그 공미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근데 비르츠가 오네요. 뭐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런 예. 소보슬라이의 장점만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봤을 때 그래도 주전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요. 우승을 했구나. 네. 딱 하나의 단점 하나 추가하면 뎁스. 저는 아직 그 존스나 뭐 이제 팀을 좀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엘리엇 같은 선수들의 신뢰가 좀 잘 되진 네.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강력한 맥칼리스터, 흐라벤베르흐, 소보슬라이 라인이고 네. 아스날로 갑니다. 여기도 4-3-3이고 사실 데클란 라이스, 웨데고르, 토마스 파티가 주전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하베르츠나 이제 공격수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지만 미켈 메리노 네. 원래 미드필더로 다 데려왔던 선수들이죠. 근데 주전조 라이스, 웨데고르, 파티는 저는 이들이 모두 다 좋은 활약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라고 보이는데 웨데고르는 별명이 조짱입니다. 그리고 파티는 부상에 대한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저는 예전보다는 폼이 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관성이 꼭 몸 상태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약간 폼과 관련된 부분도 일관성을 더 올려주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라이스의 압도적인 면 때문에 굉장히 좋으나 파티의 아쉬움, 웨데고르의 이번 시즌 폼 이것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드필더 보강에 나선 거고 수비맨드 얘기가 지금 있죠. 수비맨디는 뭐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오는 게 좀 네. 유력하지 않나로 보입니다. 온스테인의 이야기가 네. 좀 더 신뢰가 되고 뭐 부정적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데고르 폼 올려야 되고 파티 일관성 좀 더 끌어올려야 되고 하베르츠 햄스트링 부상이 하베르츠가 이렇게 길게 다칠 줄은 몰랐는데 철광왕 스타일인데 너무 혹사를 당한 것 맞아요. 같아요. 미드필더들 그래도 주전조 역시 아스날도 강력하다. 웨데고르, 라이스, 파티 힘은 참 충분한 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맨시티로 가면 뭐 3미드필더 내지는 뭐 더블 볼란테 네. 형태인데 일단 로드리는 2-4-2-5 시즌 평가에서는 빼야 됩니다. 빼야죠. 네.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필더가요. 주전조라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질 정도로 다양하게 이거저거를 다 네, 섞었었어요. 정말 여러 선수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 좀 살펴볼 텐데 포든도 중미로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었고 나왔지만 폼 저하 아쉬웠고요. 기대 이하고요. 케빈 더브라이너 팀의 상징이었고 나올 땐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전의 더브라이너에 비하면 한계가 있었고 그렇죠. 부상으로 빠진 시간도 있었고요. 베르나르도 실바 정말 소중한 선수는 맞아요. 근데 이전보다는 분명 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곳저곳 다 띄워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뛰기만 했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자, 마테오 코바치치, 로드리 부상 이후로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했고 그거부터 했죠. 골도 올 시즌 꽤 많이 넣었어요. 네. 저는 공격 기여도가 오히려 전보다는 좀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로드리 빈자리를 모두 다 대체하는 거는 그건 쉽지 않죠. 코바치치에게도 어려운 역할이고요. 균도한 레전드의 귀환이긴 하나. 예. 역시 마지막 라운드에 골을 넣는 그렇죠. 38라운드의 사나이. 하지만 예전보다 더 늙었습니다. 네. 한계가 뚜렷했고 그렇지. 기여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뭐 이외에도 겨울에 영입했던 뭐 니코 곤살레스. 근데 마지막에 또 정작 안 썼죠. 그래서 주전조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는 뭐 포워드 자원, 이선 자원의 득점력 부족도 있었지만 가장 강력했었던 맨시티의 미드필더가 늙고 느려졌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뭐 사실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곧장 손을 댔기 때문에 바로 좋아질 여지가 분명히 있는, 그러나 2-4-2-5는 너무나 아쉬웠던 맨시티의 미드필더다. 네, 그래서 2-4-2-5 시즌의 부진은 제가 볼 때 미드필더에서 출발이 맞아요. 됐고 그 뒤에 수비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미드필더가 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첼시는 중미적으로 봤을 때는 엔소와 카이세도
주전조고 네. 거기에 콜 파머를 미드필더 영역으로 묶을 건지 포워드 영역으로 묶을 건지에 따라서 이 선수는 공미 내지는 포워드로 보는 네. 선수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전조가 여기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카이세도가 뭐 인버티드 풀백이다. 네. 그러면 라비아가 몸 상태만 괜찮으면 좋다면. 라비아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전조는 첼시 진짜 최고예요. 전 중원 너무 강하다 생각해요. 엔소 카이세도는 그 어디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파머도 물론 올 시즌 조금 뭐 네. 파머치곤 이게 떨어졌다 좀 하지만 기복이 있었지만 그래도 파머란 선수의 역할은 여전히 개인기량 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라비아도 나오면 잘해요. 그럼요. 그래서 라비아, 엔소, 카이세도 3명으로 나오면 강력합니다. 진짜 좋죠. 그 중원 경쟁력이 있으나 이제 라비아가 꾸준하지 못하다는 네. 점, 몸 상태 문제가 있고 파머가 조금 흔들렸던 올 시즌이라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마레스카의 전술 경직성이 전 가장 단점이라고 조금 생각해요. 아쉽죠. 그래서 마레스카의 그 특유의 그 느린 빌드업 템포, 그러다 보니까 단조로운 전술에서 나오는 윙의 고립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미드필더 경쟁력에도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뎁스죠. 어. 예, 백업, 그러니까 아까 리버풀도 갖춰져는 있어요, 머리가. 네. 근데 백업의 경쟁력이 주전만큼은 아닌 게 아쉬운데 그렇지. 첼시도 주전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전만큼의 후발 주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보기에는 아쉽죠? 아직은 아쉽죠. 많이 아쉽죠. 예, 그런 부분에 한계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캐슬인데 존나 셉니다. 진짜 개셉니다. 존나 셉니다. 네. 토날리, 기마라이스, 웰링턴 전 이 조합은 주전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폼까지 포함하면 저는 당연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리그 최상급 중원 중 네. 하나죠. 그래서 대단한 조합이긴 한데 완벽한 밸런스, 개인기량, 활동량, 뭐 부정적인 측면은 역시 여기도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좀 세요. 서브급 자원들이 좀 약하죠. 토날리 특히 빠지면 제가 볼 때 네. 저는 대체가 힘듭니다. 되게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뭐 롱스테프 많이 성장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조일로. 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에리아오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합니다. 조일록보단 유닐록. 예, 그렇죠. 네, 윌록 부상도 많습니다. 네. 이런 주전과 비주전의 기량 차이가 큰 것 뉴캐슬에게도 아쉬움이고, 근데 주전조 하나만큼은 너무 셉니다. 진짜 좋고 네. 강력한 팀입니다.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스리 기반으로 해서 2명의 미드필더를 지금 두는 형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에 여기도 돌아가면서 좀 선수들이 많이 섰어요. 그렇죠. 뭐 왜냐면 3, 4, 2일 기준으로 투미들인데 네. 이 투미들 자리에 브루노가 내려올 때도 있었고요. 맞아요. 마이누가 쓰일 때도 있었고 카세미루나 우가르테가 쓰일 때도 맞아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만큼 리그에서 좀 꾸준하지 못했던 성적 때문에 여러 조합을 좀 테스트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생각해보면 미드필더가 저는 문제였다고 보는 게 네. 브루노를 제외하면 마이누? 데뷔 시즌의 센세이션한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고 저하가 좀 됐죠. 예. 그리고 카세미로 뒤쪽 후반부에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늙은 형이고 우가르테는 좋은 부분이 있으나 아쉬운 부분을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선수예요. 투박함. 단점이 명확하죠. 네. 빌드업의 코어를 못 씁니다. 그쵸. 브루노의 3선. 브루노는 어딜 가도 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뭔가 좀 아쉽죠. 왜냐면 제일- 2선을 올려야 돼요. 제일 좋은 자리는 공미 네. 자리니까. 3선에 두면 뭔가 더 좋은 선수를 네. 약간 낭비하는 그치.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쉬운데,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브루노의 고군분투, 그리고 뭐 폼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잠재성이 있는 마이누의 존재 등은 있겠으나, 부정적인 측면은 결국 리그 부진이 괜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네. 중원의 조합이나 뭐 선수들의 어떤 단점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미드필더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드러낸 그런 시즌이었다 생각을 해요.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에릭센도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원 활용은 24-25 시즌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불안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트넘인데 여기도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꾸준하게 주전조가 뛴 팀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비수마, 벤탄쿠르,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고 예. 메디슨 혹은 쿨루셉스키, 공미로 두고 네. 그레이, 베리발, 뭐 파페사르와 같은 선수들 중앙 미드필더 마찬가지로 3미드 중에 한 명으로 두는 이런 중원 기용을 좀 했는데, 토트넘도 경기 보면 중원 장악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건 전술의 문제도 있겠으나 중원 그냥 그 전술의 문제에 따라서 보여진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결국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비수마 불안하죠. 네. 벤탄쿠르 좋은데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 많죠. 메디슨 기복 심하고 네. 클루셉스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파페사르 기복이 있고 베리발 이제야 성장세에 네. 좀 올라탄 느낌. 그레이는 제자리에 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레일은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네. 이거 여기저기 아. 옮겨다니면서 그냥 그리고 보면은 다 번갈아 가면서 다쳤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부상 때문에 주전조 꾸리기도 쉽지 않았고 변수가 되게 많았던 건데 결국 리그 성적의 부진은 역시 이조차도 미드필더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고,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은 그런 부정적인 문제를 더 많이 노출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상 악재까지 고려해서 토트넘 역시도 중원이 많이 흔들렸던 네.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공격수 할 때 봤듯이 잠깐 다른 유럽 클럽들을 좀 본다면 레알 마드리드 먼저 볼게요. 레알은 벨링엄 좋고 카마빈가도 좋고 추멘 있고 발베르데 쩔고 근데 조립해줄 수 있는 토니 크로스, 물론 세바요스가 그저 그 역할을 좀 받쳐주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크로스의 빈자리. 또 모드리치도 지난 24-25 시즌만큼은 노세아가 많이 아무래도, 느껴졌고 예. 그래서 레알이 결국 모드리치가 결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딱 모드리치가 없으면 또 없는 자리가 저는 분명 아쉬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모드리치 특유의 그 어떤 경험, 조율 능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레알의 중원을 책임졌기 때문에 추후 알론소 감독의 전술을 통해서 또 뭐 미드필더 보완이 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거를 좀 메워 나갈지 이런 부분이 레알에겐 중요할 거라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을 본다면 공미에는 이제 무시알라가 있고 그리고 키미나 고레츠카 그리고 역시 좀 중요한 파블로비치 이런 선수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렇죠. 일단 무시알라 핵심 키미 진짜 핵심이고요. 예. 키미는 그냥 축구를 잘해요. 근데 이제 파블로비치 고레츠카는 몸 상태에 따라서 그쵸. 번갈아 가면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딱 하나 단정 지을 게 있습니다. 팔리냐는 실패입니다. 팔리냐는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진짜 기대를 했고 꽤 많은 돈을 준 거 치고는 24-25 시즌 팔리냐는 진짜 보여준 게 퇴장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웠고 부상이 너무 많았고요. 뭐 미드필더 지역을 보면 역시 이 키미히 무시알라의 코어가 워낙 강력해서 좋은 중원이긴 한데 좀 아쉬운 거는 역시 결국은 팔리냐의 실패 때문에 좀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의 주전에 대한 의존도와 체력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까 고레츠카도 몸 상태가 오락가락하고 파블로비치도 부상을 당했었던 순간들이 있고 있었죠. 그런 점들을 보면 뭐 콤파니의 너무 공격적인 전술도 미드필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게 했던 경기 내용에 일부러 작용되긴 했지만 저는 특히나 팔리냐의 실패가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미네의 중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로 가면 여기는 강력합니다. 일단 페드리라는 아주 걸출한 미드필더 있고 프랭키 더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둘만으로도 먹고 가는 게 크다. 그렇죠. 여기에 뭐 로페스, 페르민 로페스, 가비, 카사도, 올모 다양한 선수들을 또 쓸 수 있는데 사실 뭐 에너지도 있고 경기 조율 능력도 있고 뭐 조율 능력은 사실 저는 그냥 페드리의 볼터치 모음만 봐도 페드리가 느껴지죠. 미친.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라민 야말과 또 하피냐의 대단한 생산력 때문에 그쪽이 좀 주목이 돼서 그렇지 진짜 축신은 페드리입니다. 진짜 경기 조율 잘해. 그냥 이런 선수 이렇게 뛰어야 미드필더가 완성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 리그 최고 수준의 점유율, 뭐 중원 경쟁력 당연하고 보면 유럽에서도 최상단에 있어야 될 중원이죠. 대단합니다. 자, 그다음 파리 생제르맹은 주전조 세죠. 비티니아, 주앙네베스, 파비안 루이스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조합이 맞습니다. 1.59분의 자이르 에메리조차도 또 기량이 괜찮아요.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엔리케 시스템까지 왜 이 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는지 정말 중원 유기적이고 에너지 좋고 기동력 있고 그냥 결승전만 봐도 한 차원 앞의 기동성을 갖고 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파리의 중원도 팀이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성공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엔리케의 전술 덕분에 이 선수들이 그 기동성에 더 날개를 달았어요. 조직된 압박으로 그 장점이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 좋고 인테르로 가면 인테르도 이번 시즌 미드필더 차라놀루, 바렐라, 미키타리아는 특히나 미키타리아는 찬영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고 근데 아무래도 이쪽도 조합이 좋은데 서브 자원들이 아쉬움 그것 때문에 체력적으로 후반부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 좀 드러났죠. 지엘린스키와 같은 선수들 백업에 있기는 했으나 과연 주전만큼의 성과였냐면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프라테시도 골은 넣었지만 이제 찬영평 빌리겠습니다. 얘는 축구를 잘 못한다. 그냥 조커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전조는 좋았으나 문제는 그 주전조도 뭐 바렐라는 물론 여전히 한창이긴 하지만 차라놀루, 미키타리안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의한 이 미드필더진에 대한 어떤 세대 교체 경고 등이 제가 볼 때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과제가 좀 될 것이다. 근데 이외에는 차라놀루 뒤에서 전환 잘해주고 잘 뿌려주고 미키타리안 활동량 많고 바렐라 그냥 축구를 잘하고 주전조합의 어떤 위력은 대단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입되는 선수를 포함해서 바로 한번 등급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부터 가면 미드필더를 봤을 때 비르츠가 공미 쪽에 추가가 됐고 원래 주전조가 셌기 때문에 저는 A풀. 저는 A. 진짜 A예요. 비르츠 왔는데 그래도 A. 왜냐면 비르츠도 성공 여부를 봐야 되는 선수고 뎁스가 문제예요. 그래, 그건 좀 있네요. 바이스테티치가 안 다쳐야 좀 기대만큼 3선 미드필더로 성장을 해야 이제 좀 그 흐라벤이나 메칼리스터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할 텐데 비르츠가 오면서 소보슬라이의 단점을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뎁스는
특히 커티스 존스 세네갈전 실수를 보니까 거기서 좀 플러스가 빠졌어요. 네, 예. 이런 요소들이 좀 걱정된다가 있고요. 아스날도 전 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비 맨디가 확정이 되고 네. 그리고 난 다음 라이스는 걱정 안 합니다. 웨데고르가 원래 폼을 보여주면 A. 저도 A. A. 예. 저는 왠지 웨데고르는 그래도 이번 시즌은 그 초반에 발목 부상 당한 게 그게 컸던 것 같아. 발목이었었죠. 그게 네.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면 잘할 것 같거든요. 저도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비맨디가 큽니다. 수비맨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수비맨디가 저는 막 파티에 엄청난 그 좋았을 때 폼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번뜩번뜩 하잖아. 근데 노렸던 팀들 보면 잘하니까 노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좀 묵묵히 꾸준하게 네. 역할을 해줄 것 같다는 느낌? 또 잘 안 다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사실 리버풀 노렸던 선수니까 저는 잘할 거라고 봐서 A. 저도 A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인데요. 저는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로드리 다시 잘할 거라 생각해요. 100%죠. 예, 그냥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로드리, 라인더러스에다가 셰르키, 거기에 포든까지 이어지죠. 저는 여기 적응 여부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A 풀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오. 적응 상황 때문에 A. 저는 다 그냥 잘할 것 같고 이 정도면 구단이 할 만큼 했어요. 네. 구방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브라이너가 물론 공격을 잘 풀어주긴 했지만 기동성과 같은 부분에서 나이가 좀, 들면서 부상이 또 이제 심화가 되면서 네, 맨시티는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메웠고 네. 선수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여전히 코바치치와 같은 선수들 니코 곤살레스와 같은 선수들 백업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 복합적인 면을 봤을 때 저도 A뿔이에요. A뿔. 네, 저도 맨시티에 그냥 저는 무조건 전제. 네. 로드리 잘할 거다. 그거 잘하고 전제하고 무조건 A뿔입니다. 근데 로드리가 흔들린다? 시즌이 또 어려워요. 그거는 힘듭니다. 네, 로드리가 예. 정상적으로 못 돌아오면 기량이 그거는 맨시티의 그냥 앞선이 업적후를 떠나서 이거 그치. 팀이 또 무너질 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니코 같은 선수도 있고 코바치치가 이번 시즌 또 다방면으로 활약을 해줬지만 결국 중요한 건 로드리다. 네. 자, 첼시 주전조 저 A입니다. 주전조는 저도 A. A. 문제는 뎁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뛰어난 미드필더진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병행을 해야 되고 네. 더 많이 이제 힘이 들 수 있거든요. 컨퍼런스리그 병행할 때보다 뎁스 때문에 좀 우려가 돼요. 저는 그래서 A 마이너스. A 마이너. 네, A 마이너스. 근데 물론 중원조합 좋습니다. 오케이. 뉴캐슬도 비슷한 이유에서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톤 A죠. 훌륭하죠. 근데 뎁스. 뎁스 때문에 A 마이너스. 주전조는 A입니다. 네, 그래서 A 마이너스를 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결국에 지금 우리 1, 2, 3, 4, 5위를 본 거 아니에요? 확실히 허리가 중요해요. 다 좋아. 네, 그러니까 아스날도 저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파트라이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미드필더가 좋은 팀들이 어쨌든 상위 순위들을 차지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볼 나머지 두 팀, 맨유, 토트넘은 중원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순위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저는 후한 점수를 주기는 좀 힘들다. 어렵다. 여전히 주전으로 누구를 세울지 네. 그리고 아직 보강에 대한 불투명성. 맞아요. 보강이 된다면 뭐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보강이 유력한 링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 C. 전 C뿔. C뿔. 예, 그 개개인의 선수 능력은 잘 쓰면 분명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브루노의 존재도 있고. 네. 근데 이걸 팀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구조로 만들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기 때문에 보강이 있기 전까지는 C뿔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토트넘. 저는 어린 선수들 있는 거 좋고 이 선수들 성장할 가능성 있는 건 좋은데 새 감독 부임은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C를 주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좀 걱정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메디슨도 잘하는 선수는 맞는데 브루노만큼의 한 팀의 기둥으로 꾸준하게 그런 느낌은 아니죠. 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인지 저는 C로 예상 등급을 좀 매기겠습니다. 전 그러면 3강. 3강.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3강. 그 다음에 2중. 첼시, 뉴캐슬은 주전조는 강으로 봐도 되나 뎁스 부분에서 아쉬운 것 때문에 중. 그 다음에 2약. 네. 토트넘과 맨유는 이 약으로 보는 게 맞아요. 3-2-2 정도로 보입니다. 저도 일단 비슷하게 평가를 하고요. 네. 제 최강 중원 팀은 맨시티. 맨시티. 로드리가 성공적으로 돌아온다면 이만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예, 제 취향까지 더해서 저는 일단 맨시티를 픽하겠습니다. 저도 맨시티. 저는 사실 리버풀이 강력하다. 비리치의 힘이 좀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라인더스와 셰르키가 아예 다른 리그에서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리버풀이 극강. 네. 이 정도로 보입니다.